안녕하세요. 설명하는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요즘 가장 핫한 주제죠. AI 챗봇 플러터로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강의 코드는 제 GitHub에 있습니다. 제 코드를 돌리면 이렇게 생긴 앱이 나오는데요. 오늘 할 부분은 여기 추가 버튼을 눌러서 제미나이랑 채팅하는 부분이에요. 나머지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DB 연결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AI가 뭔지 딱 2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AI 챗봇은 사실 거대한 수학 함수예요. 처음엔 아무것도 모르는 빈 함수인데 여기에 인터넷에 있는 문장을 수억 개 읽히면서 훈련을 시켜요. 훈련 방식은 되게 단순한데요. 사과는 땡땡땡이다 이런 문장을 보여주고 빈칸을 맞춰보라고 해요. 처음엔 사과는 하늘이다 이렇게 완전 엉뚱한 답을 내놓거든요. 그러면 아니야 사과는 빨간색이야 사과는 달콤해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줘요. 이걸 수조 번 반복하면서 점점 정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파인 튜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인종차별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편향된 답변을 못하도록 사람이 직접 좋은 답변, 나쁜 답변을 평가해서 한 번 더 훈련시켜요. 이 과정을 거친 결과물이 바로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재밌는 점이 있는데요. 컴퓨터는 숫자밖에 몰라요. 그래서 사과라는 단어도 결국 숫자로 저장돼요. 근데 신기한 건 비슷한 단어는 비슷한 숫자를 가져요. 그래서 사과랑 바나나는 숫자가 비슷하고 사과랑 자동차는 숫자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왕 빼기 남자 더하기 여자 하면 여왕이 나와요. 언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 계산인데 결과가 말이 되는 거죠. 이게 LLM의 핵심이고요. 감사하게도 구글이 이걸 제미나이라는 이름으로 무료로 쓸 수 있게 해줬어요. 오늘 저희가 이걸 플러터 앱에 연결할 거예요. 코드는 제 GitHub에 모두 올라가 있습니다. 디벨롭 브런치 거 받으시면 되고요. 다만 파이어베이스 세팅은 빠져 있으니 강의 따라와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글 문서를 보면서 진행할게요. 여기 파이어베이스 AI 로직 문서인데요. 이름이 좀 낯설 수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파이어베이스를 통해서 제미나이를 쓸 수 있게 해주는 공식 라이브러리예요. 주요 기능 중에 멀티모달이라는 게 있는데 보통 기본 AI들은 텍스트만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근데 멀티모달은 이미지, 동영상, 오디오, PDF 같은 것들도 제미나이한테 보내서 대화할 수 있어요. 오늘 저희는 텍스트 채팅만 만들 거지만 나중에 사진 찍어서 AI한테 물어보는 기능 같은 것도 이걸로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있는데요. 나중에 앱을 배포하면 내가 만든 AI 기능을 다른 사람들이 악용할 수 있어요. 엄청난 양의 요청을 돌려서 비용 폭탄 맞는 케이스가 실제로 있거든요. 또 파이어스토어나 클라우드 스토리지 연동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세션 관리할 때 같이 다룰 예정이에요. 자, 그럼 이제 실제로 따라해 볼게요. 실무 가이드로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기본 요건으로는 플러터를 준비해야 합니다. 방금 전에 이미 제 GitHub 플러터 프로젝트 준비했죠. 1단계 파이어베이스 프로젝트 설정 및 앱 연결할게요. 자, 1번 파이어베이스 콘솔을 열어서 프로젝트를 만들래요. 이렇게 열어서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릅니다. 이름 저장하고 제미나이 사용 설정도 누르고요. 그리고 애널리틱스는 기본 계정으로 진행해서 만듭니다. 자, 2번 AI 로직을 설정하래요. 여기 왼쪽에 AI 서비스 눌러서 AI 로직을 누릅니다. AI 로직에는 샘플 앱도 있는데 이거 누르지 마시고요. 만약에 누르면 이렇게 샘플 앱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시작하기를 눌러서 진행할게요. 여기 제미나이 디벨로퍼 API랑 벌텍스 선택하는 게 있는데 일단 오늘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미나이로 할 거예요. 여기 1번 API 사용 설정 버튼 누르고요. 2번 모니터링 사용 설정할게요. 이거 있어야지 나중에 얼마나 토큰을 많이 썼는지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앱을 추가해야 하는데요. 우리는 플러터를 사용하니까 이거 누르고요. 플러터는 파이어베이스 CLI를 사용해서 연결을 하는데 CLI는 여기 CLI 문서 눌러서 그냥 명령 한번 돌려서 설치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서 설치된 앱을 활성화시켜주고 그리고 아래 명령어를 돌려서 내 프로젝트 파이어베이스 연결합니다.
CLI에서는 스페이스바로 선택 또는 비선택을 조정하고요. 이렇게 옵션들을 선택하고 나면 연결이 완료되고 왼쪽 프로젝트에 파이어베이스 관련 파일들이 생성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옵션에서 플러터 말고 iOS, 안드로이드 각각 선택하셔서 필요한 파일을 폴더에 직접 넣어주셔도 됩니다. 다시 파이어베이스로 오면 이제 3번 관련 라이브러리를 넣어주라고 하는데 이따가 라이브러리 설치하고 이 부분 다시 할게요. 일단 생략하고 콘솔로 이동 버튼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3개 항목이 생성되는데 이건 제가 아까 스페이스바로 안드로이드, iOS, 웹만 선택해서 그렇고요. 그냥 엔터 치신 분들은 아마 저보다 목록이 더 있으실 거예요. 중요한 건 모바일에서 돌릴 거니까 안드로이드, iOS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없으시면 아까 그 명령어 다시 돌려서 스페이스바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면 1단계를 완료했고요. 그럼 이제 2단계부터는 본격 코드를 보면서 진행할 거예요. 일단 파이어베이스 AI 로직 플러그인과 파이어베이스 코어 라이브러리를 설치해 줄게요. 그리고 2단계와 3단계를 보면 메인 다트 파일에 파이어베이스를 초기화하라고 되어 있어요. 메인 다트를 열어보면요. 해당 부분이 잘 작성되어 있고요. 이거 한번 확인해 주세요. 개인 프로젝트 하시는 분들은 해당 부분 저처럼 추가해 주세요. 그리고 아래로 내리면 저는 책 리스트 스크린이라는 애를 만들었는데 제 예제는 화면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그럼 3단계로 가볼게요. 스크롤 내려주세요. 보통 우리가 무슨 AI 쓴다고 하면 API 키를 항상 추가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도 안 했어요. 파이어베이스도 따로 키값을 안 보여주고요. 여기 분홍색을 보면은 파이어베이스 AI 로직 클라이언트 SDK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즉 우리가 방금 추가한 그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따로 API 키를 넣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자세히 알아보기를 누르면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이 나와요. SDK로 개발하면 따로 API 키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백엔드에서 내부적으로 키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다시 코드로 들어갈게요. 이 단계는 한마디로 제미나이를 쓸 거니까 제미나이 어떤 모델을 쓸 건지 정의하고 만드는 부분이에요. 코드를 보면 저는 채스크린이라는 파일 안에 89번 라인에 이렇게 모델을 정의했어요. 저는 이 모델을 사용했고 여러분들도 목적에 맞는 모델로 교체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한 것처럼 코드에서 바꾸는 게 아니라 사실 원격에서 바꿀 수 있고 실제 개발을 하신다면 원격에서 모델을 바꿀 수 있도록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모델로 가서 보면 저는 예제 코드랑 달리 시스템 인스트럭션이라는 애를 또 추가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 이 AI의 성격, 즉 퍼소나를 진행해 주는 거예요. 성격 또는 롤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너는 선생님이야 라고 지정을 해놓으면 약간 이 제미나이가 선생님처럼 저한테 말을 하고 저는 여기에 좀 재밌게 하려고 고양이처럼 대답해 달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여기 고양이처럼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모델 정의 및 모델 성격 시스템 인스트럭션도 했어요. 그럼 마지막 모델이랑 말하기 4단계. 모델에 프롬프트 요청 보내기를 하고 그리고 코드 전체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델이랑 채팅 형식으로 실시간 대화가 아니라 아예 내가 하고 싶은 메시지를 코드 레벨에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코드를 만약 돌리시면 이렇게 터미널에 프린트로 모델의 답장이 찍혀요. 근데 우리는 오늘 채팅을 할 거고 채팅의 경우는 내가 메시지를 넣고 실시간으로 제미나이한테 답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크롤 아래로 내리시면 여기 채팅 빌드하기가 있어서 이거 누릅니다. 여기 위에 코멘트된 부분은 우리가 이미 한 거고요. 아래로 보면 히스토리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잠깐 개념을 짚고 가면요. 히스토리라는 건 채팅 기록이에요. 처음에는 새로운 채팅을 시작하지만 보통은 우리가 열었던 채팅을 다시 열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이전 대화 내용을 어떻게 AI가 알까요? 바로 이전 내용을 DB로 저장을 했다가 그걸 꺼냈을 때 AI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양이 대화를 했었다.
그리고 내가 다음에 강아지 질문을 하면 자연스럽게 그 두 개를 문맥을 이어서 설명을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언한 모델에 가장 처음 스타트 챗을 할 때 이 히스토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텍스트는 유저, 즉 우리가 한 말이고요. 모델은 모델이 대답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대화 내용이 엄청 길었다 하면 그걸 압축하거나 또는 최근 대화 내용만 넘기는 식으로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강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코드로 들어갈게요. 챗 스크린 코드를 보면 여기 위에 메시지스 부분에 이미 히스토리를 제가 생성을 해놨어요. 아까 본 거랑 좀 다른데 그 이유는 이전 대화 내용 기록이면 사실 채팅창에서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스크롤 위로 올리면. 그래서 저는 공용으로 쓰려고 그냥 이 형식으로 만든 거고 플러터에서 채팅 UI 만드는 걸 제가 질문하고 모델이 화면 구조부터 깔끔하게 잡아줄게요 라는 대답을 했다고 저는 그 히스토리를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래 부분에 모델을 생성할 때 라인 73번에 모델한테 고양이처럼 말하라고 세팅을 하고 그 아래 76번에 제가 아까 만들었던 대화 기록 이 히스토리를 리스트로 변경해서 88번에 그걸 히스토리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채팅을 시작하면 항상 이 히스토리가 이전 대화 내용으로 뜨고 사실 백엔드에서도 이 히스토리 내용을 제미나이한테 넘겨서 이게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내용이야 라고 미리 인식을 시켜주고 대화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 모델은 플러터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었다 라는 맥락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고요. 이렇게 코드를 짠 이유는 여러 가지 채팅방을 다루는 방법도 얘기를 할 거라서 이렇게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전체 테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돌아가죠? 그럼 마지막으로 전체 코드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우선 폴더 구조는 다음과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챗 스크린 부분이라서 이 페이지 열어주시고요. 여기 있는 함수들은 일단 전체 흐름만 빠르게 볼 건데 각 함수가 하는 역할은 옆에 간단히 적었어요. 실제로 중요한 부분만 따로 자세히 떼서 볼게요. 이 코드에서 핵심은 채팅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스트리밍 방식으로 답을 받는다는 점인데요. 왼쪽 메시지를 보면 블럭 메시지 쌓이는 게 보이시죠? 이게 바로 스트리밍이에요. AI가 답을 완성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들어오는 내용을 계속 화면에 붙여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스트리밍이에요. 그래서 사용자는 답변이 생성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답변 중에는 로딩 표시로 함께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가 바로 이 핸들 샌드인데요. 얘는 사용자가 메시지를 입력하고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실행이 되는 건데 사용자가 쓴 메시지를 목록에 추가를 하고 입력창은 비워주고 파이어베이스 세션이 없으면 이 폴백 메시지로 처리하고 세션이 있으면은 이 스트리밍 응답을 시작을 합니다. 스트리밍이 시작되면 빈 AI 메시지를 먼저 하나 만들어 두고 요 send 메시지 스트림으로 모델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여기 스트림 리슨에서 들어오는 응답 조각들을 하나씩 받아서 머지 스트림 텍스트로 합치고 또 업데이트 메시지로 같은 말풍선을 계속 갱신합니다. 그러니까 즉 안녕하세요 저는 AI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하나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먼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저는 들어오고 그 다음에 AI입니다가 들어오는데 이거를 하나씩 이어 붙여서 완성이 되는 방식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리밍이 끝나면 여기 onDone에서 최종 상태로 바꾸고 만약 응답이 비어있으면 빈 응답 처리 메시지를 보여줍니다. 중간에 오류 나면은 여기 에러에서 핸들해주고 또 필요하다면 요 일시정지 버튼을 누르면은 여기 캔슬 스트리밍으로 중단을 할 수도 있고요. 정리하면 요 화면의 핵심은 메시지 보내기 자체보다도 보내는 순간부터 AI 응답이 들어오는 과정까지를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요 스트리밍 처리에 있습니다. 그때 답장 옆에 로딩처럼 보이는 표시가 돌고 답변이 안 끝났다고 알려주는 거고요.
실제로 이 샌드 메시지 스트림은 응답을 받고 들어오는 텍스트를 계속 이어붙이면서 같은 말풍선을 갱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에 답변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멈추고 싶으면 이렇게 취소 가능하고, 만약에 이 스트리밍을 안 쓰면요, AI가 답을 다 만들 때까지 화면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중간중간에 메시지가 블럭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완성된 답변이 한꺼번에 나오는 거라서 구현은 단순해지지만 사용자는 기다리는 입장에서 AI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태를 보기 어렵고 채팅이 조금 덜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채팅은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이제 이 채팅 메시지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전 기록들도 실제 우리가 개발할 때는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까지 이론적으로 좀 다뤄보고 실제 여기 앱에서 조금 더 발전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